안녕하세요. 최근에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돈을 엄청 벌었다더라. 또는 비트코인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다. 하지 마라 등등. 이제는 비트코인이란 단어가 누구에게나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누군가 그래서 비트코인이 뭔데라고 물으면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투자하는 가상자산 또는 사기와 범죄에 연루되어 뉴스에 많이 나오는 돈벌이 수단 정도로만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비트코인은 가상화폐의 시조이자 한 종류이고 현재는 이더리움, 리플, 클레이튼 등 다양한 가상화폐가 개발되었어요. 이 코인들이 각각의 특징과 기술적 다양성, 다른 매력들이 있지만 오늘은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 비트코인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이 모든 걸 설명하려면 비트코인이 처음 만들어진 동기와 목적을 먼저 알아야 해요. 배경은 2008년 금융위기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그 당시 많은 금융기관들이 파산 위기에 놓였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큰 규모의 베일아웃, 즉 구제 자금을 지원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했냐고요? 많은 화폐를 찍어내서 지원한 거죠. 그 당시에도 국민들이 이후 나타날 인플레이션에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이 있었는데요. 사토시 나카모토는 금융위기를 야기한 은행들과 이후 통화정책을 마음대로 조정한 정부 모두에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는 2008년 10월 발표된 비트코인 백서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소개하며 어떤 나라에든 통용되는 정부와 은행이 통제를 받지 않는 비트코인을 처음 소개했습니다. 블록체인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비트코인의 주요 특징은 누구에게도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율성, 누구나 거래 기록을 볼 수 있는 투명성과 그 거래 기록을 지울 수 없는 불변성, 그리고 복잡한 암호화로 인한 보안 안정성인데요. 이런 특징들을 만족시키는 기술이 이 블록체인입니다. 말 그대로 블록을 체인으로 연결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들어본 채굴이란 표현까지 같이 설명드릴게요. 블록은 말 그대로 하나의 정육면체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록과 블록의 체인 연결은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블록이 생성되면 그 시점부터 현재 거래되고 있는 모든 기록이 해당 블록에 저장됩니다. 이때 블록은 거래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역할을 하며 이전 블록과 연결하기 위해 퍼즐 조각을 맞추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 작업을 채굴이라고 합니다. 이 채굴 과정은 사실 해시키라고 하는 무작위의 숫자를 찾는 과정인데요. 이는 복잡한 수학 공식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지만 방대한 양의 계산을 수행하는 작업입니다. 즉, 모든 가능한 숫자를 시도해보면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값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병렬 계산 능력이 필요한 비트코인의 발달과 함께 엔비디아와 같은 고성능 그래픽카드 제조사의 가치도 상승했습니다. 왜 그래픽카드가 채굴에 더 적합한지는 다른 영상을 통해 소개드릴게요. 다시 돌아와서 이 채굴 과정은 대략 10분 정도 소요되며 채굴이 완료되면 그 블록은 블록체인에 연결되어 모든 이용자가 볼 수 있는 전체의 기록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며 한 번 연결된 블록은 해체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10분에 한 번씩 이 독창적인 키를 찾고 그 이후에는 다시 앞의 과정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키를 찾는 이 과정은 해커들의 접근을 확률적으로 0에 수렴하게 막습니다. 이로써 비트코인의 불변성, 투명성, 안정성이 모두 보장됩니다. 제가 아까 블록 안에 거래 정보들이 들어있다고 하였죠. 이 블록이 완성되면 그 블록 안에 코인을 블록 완성자에게 넘겨주는 거래 정보도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서 코인이 채굴인 코인 지갑에 들어가게 되며 채굴이 완료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비트코인의 첫 블록은 2009년 1월 3일에 만들어졌고 이는 비트코인 지지자들에게 특별한 날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첫 거래는 2010년 5월 22일에 플로리다에 사는 라즐로 하네츠라는 프로그래머가 10,000비트코인을 지불하고 피자를 주문한 것인데요. 예상하신 대로 피자집에 코인으로 주문한 것은 아니고 다른 프로그래머에게 10,000코인을 주고 그 프로그래머가 파파존스 피자 2판을 그 주소로 보내준 것입니다. 당시 10,000비트코인의 가치는 41달러였지만 현재는 대략 7,800억 원에 달합니다. 2024년 현재 비트코인의 가치 평가는 제가 설명할 수 없는 문제인데요. 중립적으로 간단하게 말하자면 변동성이 아주 큰 무형 투자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산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불분명한데요. 투자 지지론자들은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금과 같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성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들은 비트코인 ETF의 출시와 테슬라,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주요 기업들의 비트코인 채택이 제도권 진입의 신호라고 보며 이로 인해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비트코인의 결제 시스템으로서의 발전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반면 회의적인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의 무형적 특성으로 인해 가치 평가가 어렵고 현재 수준 이상의 상승이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2100만 개로 제한된 총 발행량이 오히려 광범위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더불어 각국의 규제 현황도 비트코인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암호화폐 거래 및 채굴 금지, 미국 SEC의 규제 강화 움직임,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과세 정책 도입, 그리고 많은 국가에서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가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점 등이 비트코인의 제도권 진입과 대중화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처럼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은 여전히 발전 중이며 그 미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이 혁신적인 기술이 우리의 금융 시스템과 여러 산업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의 높은 변동성과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적 응용 분야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은 우리에게 기존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의 발전을 지켜보며 그 장단점을 신중히 평가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인이었습니다.